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전 영상에 이어서 지금 Q&A가 좀 밀린 관계로 일단 Q&A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이저스트 위시님이 써주셨어요. 이란과 이안을 넘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요즘 분위기로 봐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은데 이란 시나리오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써주셨고, 메텔님도 이제 이란으로 빨리 가는 걸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제가 여기 댓글을 썼는데, 제가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2015년도 초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200주 이동평균선 지금 여기는 이제 그려지지 않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다시 그리고 너무 못 그래서, 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2015년도 하반기 8월 달에 또 한번 이렇게 깨고 내려왔어요. 이때는, 아래 꼬리 달고 깨고 내려온 뒤에 이제 올렸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어떤 자리를 찍고 올라오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최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최악의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들 이제, 왜냐면 2018년도 12월 달 이때가 지금 개인들은 이제 바닥일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안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까 이제 보셨던 차트처럼 이런 식으로요. 뭐 200주선 맞고 올라오고 다시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서 200주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고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2018년도 12월 만약에 그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빠진다라고 하면 아마 순간적으로 저는 이때는 굉장히 개인들 멘탈이 털리고, 아마 이때 이제 또 털리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뺄 때는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각종 이제 퍼드 기사를 다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때가 저는 이제 최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런 패턴이 진행되더라도 저는 이거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아래 꼬리를 길게 주봉에서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한 주에 예를 들어서 2,500달러면 2,500달러, 뭐 3,000달러면 3,000달러 바닥을 딱 터치해주고 바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면 가장 최악의 이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메탈 고고님이 써주셨어요. 베네수엘라 쪽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암호화폐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대시코인이 인기 있고 사용한다고 들었지만 암호화폐 쪽엔 영향이 없는 게 이상합니다. 2017년도엔 암호화폐 상승을 한국이 주도했다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국민은 거짓말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도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이제 오일 부자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예, 기업인들도, 그리고 이제 군부 세력들, 뭐 거기 당원들도 있겠죠. 있을 건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더 신기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금을 러시아로 빼돌린다는 게 제 입장엔 너무 이해 불가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그 비트코인 대시 거래량은 현재 꾸준히 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기사를 이제 2월 8일자 기사인데요. 경제 붕괴로 베네수엘라 내 비트코인 거래량 최고조에 달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무리한 경제정책 추진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베네수엘라 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신하는 모양새를 갖춰가는 듯하다라고 했고, 베네수엘라의 P2P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시면 거래소 로컬 비트코인즈의 주간 비트코인 거래액이 미화 680만 달러 가치에 달하는 2000 비트코인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그래서 금액 자체로 따지면 사실 뭐 680만 달러니까 전 세계 이제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비한 수준입니다. 미비한 수준이긴 한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 자체는 작지만 실제 그 베네수엘라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가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뭐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즈가 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로존 뭐 브렉시트 관련돼서 유로존에 이제 어떤 뭐 뱅크런이 일어났다던가, 아니면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 뭐 7위안을 넘어가면서 중국의 이제 신흥 부자들이 위안화를 달러라든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수요가 몰리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절대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베네수엘라는 일단 베네수엘라 내 거래량은 늘어난 건 확실한 거고, 그리고 대신 이제 금액 자체는 크진 않다. 2000 비트코인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보면, 대시가 지금 대시로 이제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이 대시에 대한 관심도가 65입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가 46이고요. 베네수엘라가 한 50 정도 돼요. 50. 그리고 가장 많은 국가가 뭐 니카라구아라는 이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미비합니다. 물론 12 정도 이렇게. 중국은 아예 표시도 안 되고요. 일본이 이제 8이네요. 우리나라보다 대시가 오히려 이제 일본이 더 관심이 없는 걸로, 일단은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되는 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이 뭐 대시라든가 다른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 남미 쪽 국가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금을 러시아로 빼돌린 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 이제 살기 위해서는 망명을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망명 안 하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이름이. 예,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저번에, 카다피, 죄송합니다. 카다피처럼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카다피처럼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망명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망명을 할 때, 분명히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망명을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도 자신의 어떤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나라를 못 갈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겁니다. 마두로가 어느 나라로 가야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뭐 중국과 러시아,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빌려놨고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그전에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됐을 때, 만약 중국에 마두로가 숨어 있다라고 하면 과연 미국 입장에서 뭐 군을 보내서 타격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마두로를 또 감싸 안는 게 껄끄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두로를 중국에서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국이 알면,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원만하게 뭐 해결 안 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이제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갈 나라, 망명할 나라에 금을 이제 보내놓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순위가 러시아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어느 정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사이즈의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또 이제 베네수엘라랑 러시아 관련된 얘기를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티켓님이 코인 초보인데 코인 참고하는 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사이트들을 몇 개 링크를 걸어 드렸거든요. 예, 제가 보시면 여러분은 뭐 다 아시는 사이트일 텐데, 뉴스는 이제 뭐 코인뉴스, 뭐 인베스팅닷컴의 이제 크립토커런시 뉴스요. 그리고 뭐 블록타임 TV,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국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 자료를 이제 코인마켓캡하고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코인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인포 차트 이렇게 설명드렸고, 혹시 여러분들 또 좋은 암호화폐 관련돼서 좋은 정보가 있는 사이트들 아시면 링크를 걸어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티켓님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그런 부분을 이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신님이 써주셨는데,
암호화폐에 늦게 진입한 운 좋은 입장인데도 차트를 잡고 보니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반 이상 물량은 개인 지갑에 옮기고 존버할까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은 최근 폭락이 나와서 손절 쳤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추세 이탈로 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금은 차트를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놔서 지금 준비를 안 해놨는데 지금 바로 볼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금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 차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저항선을 올라가기 전까지는 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상승으로 일단 인정하기는 뭐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금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은 좀 올랐는데 금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저항 라인을 넘어갔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금 투자를 고민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이라든가 은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실물 자산인 은화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방향성은 암호화폐와 이제 같은 방향성을 띌 거라고 보지만 수익률 면에서 이제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올라가서 얘가 만약에 그 금이라든가 은이 실제로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급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실제로 어떤 뭐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어떤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출금 제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실물로 대신 이제 비중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진 않게 암호화폐보다는 저는 좀 적게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뭐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좀 싸게 구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비중을 암호화폐보다는 좀 작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저항 라인 지금 최근에 빠졌는데 1397이네요. 1397. 뭐 좀 더 내려본다라고 하면 뭐 1370, 이 정도 1370에서 1390 이 정도 라인을 넘어가 줘야지 금은 확실하게 상승으로 턴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추세 라인에서도요.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지금 보시면 주봉인데 보시면 지금 확대해서 보면요. 제 추세 라인을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때 이제 윗꼬리 달고 넘어갔긴 했는데 이제 윗꼬리만 달고 뚝 빠진 거예요. 다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 저항도 못 넘은 거다. 사실 이 저항을 넘어가지고 이 초록색으로 그린 추세선 이 저항 라인을 넘어가 준 이후에 그리고 1390달러를 넘어가야지만이 이거는 완전하게 추세를 턴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때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 넘어가서 뭐 눌러주고 제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금을 뭐 매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냥 보험 차원에서 저 실물 은화로 좀 사놓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금 ETF로 왜 안 하냐 물어보셔서 이제 막상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는 각 집에 있는 금까지 정부에서 나와서 가져갔대요. 그런 걸 보면 실제 위기가 왔을 때 국가가 내 자산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뺏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내 수중에 있으면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 내 수중이 아니라 만약에 뭐 은행 뭐 금고에 금을 보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저는 제가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철호님이 써주셨어요. 먼저 잠깐만요. 이철호님이 써주셨는데
이거 써주신 거, 이거 질문인데,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가 답을 안 주셨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신조어를 만들 기회를 저한테 주시겠대요. 근데 전 도저히 제가 창의력이 떨어져서 생각이 안 나는데, 비트코인 떡상으로 부자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여기서 만든 단어가 사전에 실리길 희망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사전에 실리면, 이 글이 이제 성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창의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비트코인 떡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 생각이 나시면 답변을 달아주시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철우님도 그 생각난 답변을 뭐 오늘 저녁 때 늦게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법천사님이 미세먼지 진짜 쩐다고, 지금 제가 바깥에 보면 미세먼지가 너무 뿌해서 이건 진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중국이. 거의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그때 뉴스에서 베이징 막 그 어린이들 학부모가 애기들 이제 학교도 안 보내고 휴교령 내리고 막 그때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저기에서 못 살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뉴스에서 보던 장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이 된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국 생각하면 좀 생각할수록 약간 화가 납니다. 예.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라고 했으면, 미국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뭐 피해 보상을, 천문학적인 진짜 피해 보상을 받아냈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잠시만요. 예. 김동준님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코인 전체 시장의 마켓캡이 올라가서 시총이 올라가면 거래소 코인들의 가치도 아마 상상도 못할 거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거래소 코인들이 일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일단 먼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거래소 코인을 지금 사라 이 얘기는 아닌 겁니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 거고, 이렇게 거래소 코인이 올라간다는 게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상시전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계법인, EY 회계법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적어보셨대요. 한때 지금은 자격증 시대라는 광고도 할 만큼 자격증 따면 미래 보장된다. 이제 TV에서 이제 광고가 나왔었는데, 제가 공부하던 자격증도 아마 이제 회계 쪽 자격증이었나봐요. 그래서 저희과 선배 중에 유이백 세무사가 있었는데, 몇 년 전 TV에 안 좋게 나오고 피해자도 엄청 많았대요. 저 사건을 보고 IMF 때 대우그룹 감사하던 안건, 산동회계법인이 생각났습니다. 안진에 다니던 선배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회계법인 자체가 공중 분해되어 버리고 자격증 박탈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개인의 이익 또는 단체 이익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다가 다수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분식 회계로 나라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부류가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알파고가 사람을 이긴 뒤에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의료 쪽은 진단의학과, 그리고 이제 5G 되면서 로봇으로 직접 치료까지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발전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 회계 쪽은 향후 빠르게 AI 쪽으로 넘어가리라 봅니다. 물론 그 협회를 내세운 이익 단체들과 안 부딪힐 수는 없겠죠. 메이저 회계법인에게는 블록체인 기술이 마지막 헐수라고 할까요? XRP 팩토리님, 시청자분 중에 우리는 미래 백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난번에 마윈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는 5일 근무가 아니라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 저는 그게 머지않은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무인 자동차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상당수 일을 대체할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앞으로 사라지게 될
직업 순위를 이렇게 쭉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 순위에 있는 일들은 많이 대체가 되고 사라질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백수가 될 건데, 백수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만 쉬고 어떤 생활만 하고 활동을 하면 그 활동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어떤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로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 물론 그 생활이 굉장히 뭐 윤택한 생활을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내가 윤택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을 하고 창의적인 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일들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로봇이라든가 자동화된 AI가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해 낸다라고 하면 지금 인건비가 투입된 이런 제품의 생산 단가보다 훨씬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뭔가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안 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돈을 줘서라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저는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미래의 백수 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많은 백수가 되면 될 것 같고,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 직업이 앞으로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든가 AI, 뭐 무인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내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거는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 다른 일도 내가 기본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있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미리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런 상황이 막상 닥쳤을 때도 좀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4차 산업, 바뀌는 미래에 대해서, 아마 다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그리고 송기봉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주셔서 예, 굉장히 감사드리고, 송기봉님 의견 중에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 써주셨냐면, 일단 그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중에 작년 2017년도 이제 불장에서 엄청 수익이 나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속수무책으로 하다가 물타기 하다가 이제 당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막 올라갈 때 제 주변의 분들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쌀 때 비트코인 뭐 170만원, 300만원 이때 이제 막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나서 사야 된다 말씀드릴 때는 투자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이라는 여윳돈이 있으면 그 여윳돈에서 한 10 정도만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고 있다가 나중에 막 비트코인이 1000만원 넘어가고 뭐 1500만원, 2000만원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막 오히려 목돈을 투입하고 적금을 깨서 넣고 심지어 막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막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안 했어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신 거다. 그냥 처음에 갖고 있던 물량을 분할로 매도했으면 이제 제일 그러니까 물론 꼭지에서 매도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땐 신인 거고, 그런 분들 빼고요. 분할로 일정 부분만 매도하셨어도 저는 잘하신 거다. 예, 잘하신 거고, 다 매도하고 다 매도하셨어도 보면 대부분 이제 빠졌을 때 다시 비트코인이 $10,000 지지받을 때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매도하고 나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다시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제 영상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저보다 이제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촉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분할로 매도하고 매수하신 분들일 거고, 만약에 최악은 제가 봤을 땐 꼭지에서 그냥 다 몰빵하신 분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아예 안 샀다가 꼭지에서 사셨던 분들일 거고, 바닥에서 아니면 조금만 사셨다가 올라갈 때 많이 사셔서 빠질 때 또 많이 이제 투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박으로 돈 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2014년도 15년부터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이제 2014년도인가 그때 이제 들어가셨던 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2014년도 굉장히 쌀 때잖아요. 그 비트코인 뭐 한 2-30만 원일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큰 수익은 거두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뭐 400만 원인데 비트코인 1000만 원 넘어갈 때, 아니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400만 원은 처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아니면 나는
800만 원만 돼도 난 만족하겠다라고 해서 다 팔고 나가시면 그러면 사실 수익이 한 2배 정도, 물론 그 금액도 적진 않지만 그 정도 이제 먹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찍 예전에 2014년도 15년도에 이 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제가 본 분들 중에 진짜 많이 번 분도 있지만 거의 뭐 1000억대까지 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 왜냐면 너무 빨리 매도를 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끝까지 들고 가서 패대기 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인 거예요. 신인 거고, 적당히 추세 상단 근접 시 분할 매도한다. 저는 이게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원화 금액이든 달러 금액이든 내가 기준을 정하셔서 아까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차트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차트 상단부에 근접하면 그때부터 분할로 일정 부분 매도를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꼭지에서 딱 한 방에 탁 팔아서 팔고 먹고 나오겠다, 그래서 나는 바닥에서 딱 사겠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2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거인님이 적어주셨는데, 저를 좋아하신대요. 제 방송 좋아하시는데, 하지만 이런 방송도 지쳐 죽을 만큼, 지쳐서 방송도 못할 만큼 돼야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지쳐서 저보고 이제 나가 떨어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얘기죠. 방송 이제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제 특별하게 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방송을 이제 못할 상황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죠. 제가 이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방송을 이제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방송을 이제 그만두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특별한 그런 어떤 일이 없으면 방송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마법천사님이 쉽지 않다고. 왜냐면 방송도 들어야 되는데 또 이제 상승량으로 가려면 제가 방송을 그만둬야 되니까 이렇게 답변을 써주셨습니다. 예, 저도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 진짜 제가 방송을 그만두면 비트코인을 진짜 그 존 메가피 형님이 얘기했던 100만 달러까지 보내주겠다, H채널 네가 방송 그만두면 100만 달러까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도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만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곡선 올 때까지 버티는 방송이 진짜 방송이 될 듯 합니다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한 게 작년 8월 말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승장이 됐을 때 방송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지는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댓글도 궁금하기도 하고, 방송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봤을 때는 방송 진행 방식은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차트 보고 뉴스 보는 순서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리플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리플이 이제 작년 9월에 900원 터치한 이후에 일본 자금 투입 후에 그 기준으로 보면 약 6개월 정도 고통 속에 싹 트는 새싹이라서 버티는 힘도 강한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가장 안정적인 이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차트를 리플로 이제 봐달라고 얘기해 주셨고, 뭐 장단점 이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뭐 그 리플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리플 기술적인 어떤 개념 설명은 사실 그 XRP 팩토리님이 워낙 그 전문가시고 그쪽에서 깊이 있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XRP 팩토리님 영상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꼭 보거든요. 또 그분 거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XRP 관련 기사라든가 또 내용들 이런 것들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거는 물론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하지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크립토 토마토님이 잘 해주고 계셔서 그분 영상, 두 분 영상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XRP 해서 주봉으로 뭐 달러 차트라든가 아니면 BTC 마켓에서 차트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 거기 이제 덧붙여서 제가 뭐 기사라든가 아니면 제가 보는 이제 뭐 찌라시 같이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특집
XRP 특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게 되면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특집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네, 어제 이제 송기봉님 시장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김세훈님이 인내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신념과 확신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시장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그 여윳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사실 한 가지만 충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어도 뭐 많이 못 번다거나 아니면 조그만 이익을 취하고 빠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확신을 하셨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돈이 급한 돈이에요. 나갈 돈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에 있는 돈을 매도해서 팔아야 되면 지금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돈은 있습니다. 돈은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가 어떻게 보면 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800만 원 갔다가 500만 원 갔다가 800만 원 갔다가 500만 원 몇 번 이렇게 또 반복을 하면, 아니면 예를 들어 리플 예를 든다고 하면 1000원 갔다가 500원 갔다가 1000원 갔다가 500원 갔다가 이거 한 5번 6번 반복하면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시 1000원 왔을 때 상당량의 리플을 다 털릴 겁니다. 그럼 리플이 나중에 만원 가고 뭐 10만 원 가든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공부가 이제 제대로 돼 있어야지, 돼 있으면서 확신을 갖고 돼 있는 상태에서 여윳돈으로 했을 때만이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예, 그 두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임스 리님이 방송을 잘 보고 있는데, 방송하시는 내용들이 실제 투자가 되고 돈을 버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걸 공유하고 분석해주는 진정한 이유가 있나요? 수업료를 받고 오프라인에서 하셔도 충분히 퀄리티 있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들이라 저 같은 초보자들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던데, 거기는 뭐 다들 장사꾼 같고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후원 받는 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그 거래소가 진짜 좀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거래소에 뭐 후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믿을 수 있는 거래소, 만약에 제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야 너 H채널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해라, 바이낸스 홍보도 해주면서 해라 하면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바이낸스 거래소는 제가 이용하고 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업빗도 마찬가지고요, 코인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래소에서 뭔가 후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거래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였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탑비트였나요? 예. 뭐 그런 거래소, 그 소규모 거래소에서 뭐 후원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그 거래소 코인을 홍보해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냐, 일단 가장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같이 성장하는, 지금 소통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리려면 사실 그냥 정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갖게 되고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또 이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거고,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제가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예전에 이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옵션 매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은 사실 정보라는 게 그 하루라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정보를 딱 갖고 움켜졌던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정보를 그냥 빨리 풀어내는 사람이 저는 돈을 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저버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비유했었는데 드렸었는데, 로저버가 하는 일이 사실 저는 그건 것 같다. 미리 비트코인을 쌀 때 사놓고 자기가 그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든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비트코인을 계속 줬습니다. 로저버는 사람들한테 만나면 바로 이제 그
월렛을 이용해서 전송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사비를 써서 홍보를 합니다. 로저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가 구축되니까 초기에 이 시장에 진입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정보를 드리죠. 그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게 늘어나고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10,000명도 안 되지만 나중에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 이렇게 늘어나서 뭐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100,000명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만큼 이 시장이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 우리나라 암호화폐 유튜버 분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분이 40,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원래 40,000명 넘었었는데 오히려 줄어가지고 40,000명도 안 됩니다. 그만큼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죠. 오히려 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네트워크가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생태계가.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 수입도 당연히 있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문봉님이 제가 이제 2019년 주목받는 코인 중에 그 홀로체인하고 헤데라입니다. 헤데라라는 코인을 이제 설명드렸어요. 헤데라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인은 지금 상장되어 있어서 34위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기성님이 홀로체인 정보가 부족해서 트윗이나 블로그 검색을 해보니 전망은 괜찮게 보여서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차트가 미흡해서 차트 설명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 한번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신명호님이 비트코인 1,000,000원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제가 그 브라운님이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이 댓글은 오후 영상에 제가 저녁 때 차트 설명드릴 때 앞부분에 먼저 이 브라운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